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한자 공부 진행하겠습니다. 자, 평평할 준자를 먼저 보면 자, 우선 위에가 세매준입니다. 세매준 요 글자를 먼저 알아야죠. 세가 열십이죠. 열십, 많고 완전함을 뜻하죠. 네. 많다 또는 완전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가 이렇게 많은 그 거리를 나르는 것이 세매라는 얘기입니다. 세매가 바로 매준자죠. 매준. 옛날에 세매의 본뒷말, 매의 본뒷말이 세매죠. 세매. 예, 우리 준말 본뒷말 많이 배웠죠? 학교 다닐 때 예를 들어서 뭐 근데 준말이 앞에가 생략된 준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미간이란 말이죠. 미간. 미간의 본뒷말이 뭐죠? 양미간이죠. 양미간. 양미간인데 양자가 생략돼서 미간. 사실은 사람들이 좀 간과해서 그렇지 영어도 그렇습니다. Let's go. 네. 이거 영어 어지간히 하는 사람은 이거 오형식이라는 건 알아요. 문의 오형식. 왜? let이 사역동사니까. 근데 이거 오형식 풀어봐라. 왜 이것이 오형식이냐 그러면 설명을 못해요. 자, 주어 we가 생략된 겁니다. 앞에. We let us go이죠. 자, 이렇게 보면은 오형식이 딱 풀리죠. 그래서 앞에 이게 위에가 생략이 됐고 갑자기 또 영어 공부하네. 예, 여러분들이 let's go가 몇 형식이냐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오형식이다. 예, 영어 좀 한다. 왜 오형식이냐? let이 사역동사니까 목적어가 있다. 그럼 let's go에서 목적어가 뭐냐 그러면 거기서부터 맥혀요. us입니다. us. 그 주어가 뭐냐? 거기서 또 맥혀요. 위에요. 자, 영어는 말고 다시 한자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매준, 새가 많은 방향으로, 많은 거리, 방향. 뭐 방향이라고 얘기해도 맞겠죠.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거 한자의 특징입니다. 다각도로 해석되는 것이 정신분석학과 한자는 비슷하다. 누가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죠. 칼융이라고. 평평할 준자. 그러면 물 위를, 이런 물 위를 누가, 세매가 평평하게, 그죠? 물 위를 세매가 또 평평하게 이렇게 날죠. 그래서 평평할 준자입니다. 고기 잡으러 자. 자, 물에서, 자, 부스에서 나오죠? 고기죠. 고기를 잡는 거죠. 고기 잡으러 자. 물고기를 얘기합니다. 고기 잡을 자. 자, 옷칠자를 알기 위해서 또 옷나무칠을 알아야 됩니다. 나무에서 사람이 액체를 뽑았습니다. 어떤 나무냐? 그것이 바로 옷나무란 얘기입니다. 자, 요즘은 각종 뭐 페인트나 도료가 많이 발달했죠. 근데 옛날에는 사실 이렇다하게 칠할 거,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거, 옷나무에서 옷을 얻는 수밖에 없었어요. 옷. 사람 입는 옷이 아니라 옷이 있죠. 요즘은 이제 이 옷이 글쎄 대도시 그 주변 그 좀 전원지구로 나가면 옷닥이 있죠. 옷닥. 네, 옷닥. 그래서 그 옷에서나 우리가 이제 보고 옷나무에서 옷을 구해서 칠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옛날에는 칠할 게 없으니까 도료가 없으니까 이제 옷나무에서 얻어서 많이 칠했죠. 그래서 나무에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액체를 얻는 것. 옷나무란 얘기죠. 그러면 자, 액체를 그죠? 옷나무에서 얻어서 옷을 칠한다 해서 옷칠자입니다. 옷칠자. 또는 액체를 옷나무에서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옷이라는 얘기죠. 옷칠자입니다. 구멍루자를 알기 위해서는 셀루자를 알아야 됩니다. 셀루자. 사람의 신체를 뜻하는 주범시죠. 주범시. 뭐 시신을 의미하긴 하지만 사람을 뜻하죠. 사실 모든 사람이 언젠가 시체가 되겠죠. 저도 여러분도 다. 자, 그래서 사람이 신체를 뜻합니다. 자, 사람이 비를 맞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이 새는 거죠. 셀루자. 그러면 액체가 또는 물이
새는 곳. 거기가 어딥니까? 구멍이라는 얘기죠.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붕 위에 구멍, 지붕 위에 틈새를 놓치는 빗물은 없다. 지붕 위에 아무리 미세한 틈새가 있어도 자그마큼 아주 바늘귀보다 더 작은 틈새가 있으니까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 비가 오면 어김없이 셉니다. 사람도 그래요. 아무리 사소하고 아무리 사소한 그 가벼운 단점이라도 작은 것이 점점 커지는 법이거든요. 옛말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그러듯이. 그래서 이런 구멍에서 비가 샌다. 아무리 지붕 위에 아무리 작은 바늘귀 같은 구멍이라도 서양 속담 말처럼 그런 구멍을 놓치는 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면서 아주 사소한 나쁜 습관이라도 사실 스스로 제거하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하겠죠. 자, 구멍 넣자. 물이 새는 곳이 구멍이다. 자, 새는 자, 몸이 비를 맞는 것. 그죠? 비가 새는 것이다. 자, 부딪힐 격자를 알기 위해서 노래할 교자를 알아야죠. 자, 이런 부분 파자풀이 이거 아주 그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거를 사실은 낱낱이 풀지 않고 어물어물 넘어가거나 또는 뭐 그냥 상용 문자다라고 그냥 무조건 외운다면 근본적인 지식의 힘이 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학습이라는 거는 눈사태 효과가 나야 된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 정상에서 눈덩이가 한 바퀴 굴르면 요만하고 두 바퀴 굴르면 요만하고 세 바퀴 굴르면 요만하고 네 바퀴 굴르면 요만하고 다섯 바퀴. 사실 바퀴는 다섯 번째 바퀴, 여섯 번째 바퀴, 뭐 네 번째 바퀴 그러지만 사실은 모두가 한 바퀴입니다. 그죠? 두 바퀴, 세 바퀴. 세 번째 바퀴가 세 바퀴라는 얘기지 세 번째 바퀴 역시 두 바퀴에서 한 바퀴 구른 것이죠. 그러면 학습이라는 것은 이런 눈사태 효과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실력이 늘어나요. 그런데 이런 파생적인 영어로 말하면 이제 파생어가 될 수 있고 저 한자로 말하면 쪽자, 뭐 파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글자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런 글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게 눈사태 효과가 일어나지 않아요. 외울 때마다 새로운 글자, 외울 때마다 물론 공통 글자를 중심으로 한자를 인수분해식으로 묶는 거 그것도 제가 1992년도에 저작권 등록된 그 책자에서 처음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 이전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지만 공통된 글자로 묶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편의성이고 기본은 이런 부분 파자를 또 쪽자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거 하나하나 풀어내려고 젊을 때 정말 진짜 세계 각국의 자전이나 우편을 다 뒤졌던 기억이 납니다. 자, 노래할 교자. 자, 밝게 또는 분명하게 사방으로 자, 칠복자의 변형이죠. 부수의장에서 또 한번 확인을 하실 수 있고 부수의장에서 설사 뭐 확인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제 두고두고 자, 칠복자의 변형으로 이렇게 쓰죠. 칠복자는 사람 손에 회초리를 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친다, 장단 맞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명하고 밝게 사방으로 장단 맞춰서 노래한다 해서 노래할 교자입니다. 그럼 부딪힐 격자는 물이 샥 해서 바위나 이런 데 찰썩하고 이렇게 그 파도치는 거죠. 물이 노래하듯이 또는 뭐 리듬을 맞추듯이 이렇게 서로 간에 또는 바위와 부딪힌다는 얘기입니다. 부딪힐 격자. 자, 요번 파트에 유난히 그 쪽자가 많습니다. 건널제자를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렇게 하나하나 판서해서 이렇게 학습하는 거 이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이 우리가 비록 동영상으로지만 서로 이렇게 마주 대하면서 글자를 쓰면서 설명을 하는 거, 사실은 이게 굉장히 학습에서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뭐 CG로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으로 글자를 이렇게 표현을 해본다든가, 또는 뭐 어떤 자막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처리한다든가, 이거보다 이렇게 쓰면서 배우고 또 쓰면서 설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일이 쓰면서 제가 강의를 합니다. 몰아쳐서 제가 녹화를 하다 보니까 글씨 쓰고 나면 손가락이 아파요. 근육통이 옵니다. 젊을 땐 강의 많이 해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자, 여하튼 건널지를 알기 위해서는 가지런할 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머리도 자, 무슨 뜻이 있죠? 높다라는 뜻이 있죠. 높이, 요거 진짜 상용 문자입니다. 갈라져 있는 모양을 높이 이제 갈라져 있는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사다리 모양을 만드는 거죠. 높이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 갈라져 있는 사다리를 만드는 거죠. 무엇으로? 칼과, 요거는 연장, 낫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칼과 낫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갈라진 모양을 가지런히 만드는 거, 사다리를 나타내는데, 그 사다리 모양이 가지런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물을 건널 때 어떻게 해요? 조심해서 가지런히 건너야죠. 뭐 갑자기 깊어지지는 않는지, 또는 어떻게 뭐 미끄러운 어떤 바닥에 바위가 있지는 않는지 뭐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건널 제자입니다. 조심해서 가지런히 건넌다. 물을 가지런히 건넌다는 뜻이죠. 자, 씻을 탁자를 알기 위해서 역시 꽁적자를 알아야 됩니다. 꽁적. 자, 깃털이 가지런한 새. 꽁지 짧은 새의 총칭이죠. 아주 가지런하고 반듯하다. 그럼 우리가 대표적으로 꿩을 보죠. 그래서 꽁적. 근데 꿩이 그렇게 깃털이 가지런하고 반듯하고 또 굉장히 깨끗한 새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물가에 와서 꿩이, 뭐 이렇게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써도 안에 이외에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이렇게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가에 와서 꿩이 자신의 몸을 씻는다는 얘기입니다. 씻을 탁자죠. 다음에 또 더할 강약은 지우죠. 뭐 더 보고 싶으면 뭐 뒤로 돌려서 보십시오. 또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강의 끝나면 교재 제가 캡처해서 계속 올립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또 캡처하셔서 출력해서 파일로 모으시면 그대로 책이 됩니다. 그 책 제가 이거 92년도에 출간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89년도 이거 제가 이 내용들을 다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출력해서 제공합니다. 제가 쓴 책이니까 뭐 저작권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뽑아보셔도. 그리고 또 저작권 등록도 저는 그 당시에 다 등록해놨고, 또 이 책 내용 가지고 또 EBS 방송교재니 뭐 대교니 뭐 중앙교육연구원 또 영풍문고 뭐 이런 데서 단행본도 만들었고, 뭐 동아일보, 뭐 서울신문 뭐 이런데, 또 일간 스포츠, 뭐 국방일보 이런데 제가 참 연재도 많이 했고요. 또 교사들도 많이 가르쳤고요. 자, 그러니까 뭐 별 문제 없고요. 출력해서 보시면 됩니다. 교재 제가 계속 그렇게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자, 더할 자를 알기 위해서는 누인물수. 자, 물수자를요 옆으로 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자가 상형문자라고 해도 막무가내식의 상형문자가 아닙니다. 자, 이 물수를 갖다가 옆으로 이렇게 기울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 획이 이런 모양으로 변하고, 가운데 획이 수평으로 변하고, 또 밑에 획이 이렇게 변하겠죠. 그래서 이 글자가 누인물수입니다. 누인물수. 상형이라고 해도 굉장히 의미 있게 변하죠.
이런 대표적인 것은 아니죠. 이런 비슷한 것도 어떤 게 있었습니까? 사람인, 이거 젊은 사람을 뜻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젊은 사람이 요렇게 되는 거죠. 완전히 돌린 거죠. 그래서 등 부위가 구부러질 모양. 요거는 사람인, 요거는 늙은 사람인. 그래서 비수비와 동형이유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한자가 상형 문자가 전체 1%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상형이라고 해도 막무가내의 상형이 아닙니다. 아예 뭐 이렇게 사다리 모양을 했다든가 높이 갈라져 있음을 뜻한다든가 뭐 이러한 식으로 의미 있는 상형을 많이 하죠. 그럼 누인물수입니다. 그럼 물을 그릇에 따르려고 물을 이렇게 누이죠. 그릇에 따르려고 그러면 주전자나 물병에 있는 물을 누이죠. 자, 물을 누여서 그릇에 더한다. 따른다는 뜻이죠. 그래서 더할 이자입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 들으시고 또 뭐 한 번 더 보셔도 되고요. 예. 뭐 소뼈도 뭐 2번은 과먹는데 뭐 제 강의 뭐 2번 듣는다고 뭐 여러분이 손해 볼 일 없습니다. 뭐 아주 그 유명하신 양준홍 박사가 옛날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제 대학에 이제 여기저기 막 이제 와서 강의해 달라고 뭐 그런 이제 요청이 많았죠. 그런데 작년에 가서 한 대학 가서 했던 강의를 또 이듬해 또 가서 똑같이 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의 다 듣고 나서 학생 한 명이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작년에 오셔서 특강하신 내용과 어떻게 이렇게 똑같습니까? 같은 걸 갖고 오시니까 너무 무성의해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양준홍 박사님, 야 이 사람아, 소뼈다귀도 2번은 과먹는데 이 양준홍의 말을 그럼 한 번만 들으려고 그랬나? 학습은 반복 효과입니다. 그래서 뭐 양준홍 박사님 말 흉내내자면 한 번 더 들으시고 또 강의 끝나면 나오는 교재 캡처해서 또 한번 읽어보시고 또 틈나면 한번 써보시기도 하고 그러면 완전히 여러분이 지식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